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사장입니다. 제가 토요일 시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사실 금요장에서 정치적 이슈가 일단은 좀 소멸이 되면서 좀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일단은 중국 미국 보복 관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 증시의 사실 이 상방 흐름을 좀 가로막는 역할을 좀 했죠. 특히 어제 미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좀 주요 지수를 보면 다우 산업이 5.50%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이 다우 산업이 5.50, S&P 500 같은 경우도 이 마이너스 5.97%,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졌죠. 나스닥 종합도 또 한번 마이너스 5.82%까지 빠지면서 예전에 코로나 사태 그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이 하락 구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런 이 증권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실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파월 의장이 사실 연설 속에서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서 일부 좀 낙폭을 만회하나 싶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추세가 하방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 부분은 사실 월요장에서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장 오전도 비슷했죠. 미국 증시 영향 때문에 일부 좀 하락을 하다가 이 탄핵 이 발표가 나고 다시 급락, 그리고 다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을 빠르게 좀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이제는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자리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5일선이 21선을 한번 하회를 했죠. 데드 클로스를 나왔다가 두 번의 41선에 이탈을 하면서 불안감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이탈 부분 자체가 이 빨간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거든요. 보통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보조 지표를 쓸 때는 차트에, 그러니까 주가에 찐 바닥을 좀 찾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 올리면서 차트적으로 이탈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장에서 고점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십자 도지형 형태의 레드 캔들로 마무리했어요. 보통 십자 도지형 형태의 레드 캔들로 그것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에서 마무리를 하면 이게 사실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변곡점 자리라고 하거든요. 일단 상방으로 일단 열려 있다는 거예요. 차트를 봐도 박스권인 것 같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트름을 완벽하게 평행선 이상으로 잡았다는 것은 차트적으로는 월요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돼 있다. 그리고 금요장에서 사실 일부 수익권으로 전환했다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의 거래량들을 보시면 전일 대비 105% 정도의 거래량들이 나왔죠. 목요장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소멸된 부분들을 다시 방산 섹터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금요장에서도 그랬지만 저희 역시 정치 테마로 일부 일단 수익을 좀 내긴 했어요. 단기성으로. 하지만 이 대선이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시행이 되겠죠. 지금 현재 6월 5일 정도로 대선 날짜가 잡힐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국은 약 한 달 정도는 정치 인맥주 정도에서 급등들이 좀 나오고, 일부 테마적으로는 일단 수급들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잘 가던 섹터들한테는 박스권, 죄송합니다.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가 나올 것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달 뒤인 정책 테마. 그러니까 보통 대선 거의 마지막 레이스에는 정책 테마들이 올라가죠. 그럼 이 정책 테마들이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닥을 그대로 좀 잡아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타나 단기 치려고 들어온 종목이 아닙니다. 중장기 섹터 이상으로 보면서 내가 연금 들어간다 생각하고 저축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일단 내가 가진 평균 단가를 수익으로 전환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가져가시면 일단 단기에 일단 수익권을 다시 한번 재전환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이 분봉 차트를 같이 보는 게, 보통 분봉 차트를 보면 세력들의 움직임들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매도인지 또는 진성 움직임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 차트가 바로 이 분봉 차트죠. 그러면 4월 4일 이 프리마켓 8시장에서 일단 주가를 224분까지 쭉
빼면서 한번 텁니다. 털 때 하단에 보면 다시 한번 매집봉이 연출되죠. 그리고 정규장이 도래했을 때 72만 원을 찍고 다시 한번 저점인 67만 5천 원, 마이너스 2.74%까지 빠집니다. 그런데도 이탈하는 적들 없이 다시 한번 매집봉들이 연출이 되면서 정규장 마감까지도 매집봉들이 연출되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탄핵이라는 그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뭐 핑계라고 할까요? 그런 이슈로 일단 주가를 그대로 내리 꽂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신다면 물러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때다라고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별 매매 동향 좀 볼게요. 금요일 날 개인들이 135억을 일단 던져냈고요. 불안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은 일부 매겼습니다. 뭐 43억 정도면 그동안 매수해 놓은 게 3,9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들을 오전에 던져내면서 개인들의 시선을 가리고 그 틈을 타서 기관들이 154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 자금이 120억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 적지 않은 게 최근 들어서 이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탄핵이 완성되고 나서 연기금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좀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방산 섹터 입장에선 사실 물러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단계에서 조선이라든지 해군 함정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 미국 관련해서 MRO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협상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던진 말 중에 있죠. 우리나라 뭐 본인들 미국 국가가 만족할 만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협상 카드를 갖고 온다면 관세 부분을 철폐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협상 카드로 갈 수 있는 게 조선 sek터, 방산 섹터, 원전 섹터가 대표적입니다. 그중에 하나그룹 자체는 조선과 해상방산 또 해양방산 그리고 그다음에 육해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방산 섹터에 지금 대장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그룹이거든요. 특히 모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국인들이 43억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이 자금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그대로 드러내친다? 그러기에는 대기 매수세가 기관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받쳐지기 시작할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좀 안정성까지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신다면 좀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좀 자신이 생기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공방이나 대선 섹터에 뭐 대선 섹터에 좀 집중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대선은요 이 뭐라고 그럴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저희도 대선주로 사실 수익 들일 때는 이 단기성 테마 그러니까 단기성으로만 수익을 가져가지 절대 중장기로 들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수익들이 올다가도 원래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성 종목도 저도 무료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중장기 섹터로 안전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혼자서 이 매수하기 좀 부담된다 또는 비중 담아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제가 실전 대응 전략방 통해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지금 미 공군이랑 지금 무인기 개발하는 이런 과정도 사실 제가 거의 유튜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좀 안내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에 사서 비중은 몇 프로나 들어가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이 실전 대응방에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함께 정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8486803으로 우리 에어로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비번 따로 안 걸어놨습니다. 대신 들어오실 때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브한테는 사실 월급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울러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사실 본인 평단가가 정말 각양각색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 평단가와 그리고 비중 있죠. 이걸 따로 문자 보내놓으시면 본인 평단에 맞고 비중에 맞는 전략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여러분께 답장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해당 방 입장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 파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문자 신청하실 때 굳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조회수 보시면 더보기 창 있죠.
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중간에 자동 문자란 글귀 보이시면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해당 링크 꾹 누르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실 이렇게 핸드폰 창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중장기 섹터로 하나 에어로를 가져가면서 중요한 게 일단 본인들 자금들을 좀 더 넣고 싶은데 지금 사실 개인들의 공통적인 이 고민이 이 내 자금들이 여러 종목에 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말에 가끔 여러분들 이런 계좌를 분석해드리고 종목을 분석해드리면 최소 10종목에서 많게는 30종목 이상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걸 많이 좀 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 좀 손절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한 번도 안 써본 돈들을 손절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남은 현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일부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응 전략으로 써야 될 거고 또는 일부는 이 부분들을 현금,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수익으로 좀 넓혀가면서 비중을 좀 더 추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장에서 저도 역시 이 무료 추천 노다지방, 이 노다지 수익방을 해서 말 그대로 노다지를 했다 뭐 이런 의미이긴 한데요. 1박 2일, 그러니까 종가 베팅 들어가서 다음날 수익을 정리하는 좀 흐름이 좀 1박 2일이면 좀 빠르죠. 1박 2일 동안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인데 원래 목표 수익은 하루에 4, 5% 정도인데 요즘 초과 달성하는 게 저는 노다지방이던 지금 현재 우리 단기 수익 종목 중 주도주방이던 전부 제가 뉴스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10년 이상을 제가 운영하던 기법이에요. 해당 기법이 좋은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고 있는 200개 일간지 속에서 세력들의 가짜 뉴스들 있죠. 이 광고성 돈을 내고 하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이걸 걸러내고 진성 뉴스 안에서만 종목을 추출하기 때문에 주도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가장 주인공이 어떤 종목인지 파악하는 게 쉽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차트적으로 사실 자리 잡고 수급이나 재료까지 파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해당 방에서 수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참고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노다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4월 3일이었죠. 여기 날짜 써 있죠. 4월 3일 날. 일단 저희는 투 트랙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나이나 꿈비는 정책주였죠. 그리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정치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 같은 그런 대항마 종목도 나쁘지 않을 거다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들어간 편이긴 했는데 좋은 건 일단은 뭐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왔죠. 코나이 같은 경우도 사실 장중한테 좀 더 올라가긴 했었는데 하루 만에 1박 2일 코스 동안 11.56%면 사실 괜찮았죠. 꿈비나 써니전자는 뭐 29% 거의 30%다 먹고 나왔는데도 사실 마음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원래 정치 테마를 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단기로는 제가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로 먹고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티 마이너스 2.29 정도 손실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섹터로 두산이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손절은 안 했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 전환될 때까지 AS는 해드릴 거고요. 옵티시스는 양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 테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자 관련주들이라든지 그 날에 좀 구글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일 주도주였거든요. 그래서 7.54% 정도의 안전한 수익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1박 2일 코스에 나는 뭐 종가 베팅 정도는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한번 같이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코스가 난 좀 더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도주를 통해서 뭐 6개월, 7개월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성으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성이라고 해도 한 5일 정도면은 바쁘시더라도 대응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 2차 전지 섹터를 보면 6개월 동안 1200% 이상 간 종목들 참 많습니다. 24년도에도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도 역시 1000% 이상 6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자금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사실 너무 늦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사실 6개월 동안 1200% 왔다는 것은 4, 5일 동안 따지면 30% 이상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 목표는 이 단기 수익방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 5종목 들어가면서 30%면 거의 처음 들어오는 자금의 2배 이상은 한 달 동안이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기 수익 종목으로 일단 그래도 수익을 좀 쌓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주도주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자,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플러스 내가 일단 1박 2일 종가 베팅방인 노다지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또는 나는 주도주가 더 나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에어로 2배라고 문자 주시면
각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들 다 넣어드릴 테니까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 보면서 자금들 차곡차곡 쌓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월요장에서 대응방에서 빠르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